나도 심장혈관병이 생길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안녕하세요. 콩닥콩닥터 정한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 갖고 계신 오해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 병이 생겼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보려 합니다. 심장혈관병이 생기고 진행하는데 대체 무엇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지분을 하나씩 따져보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개인의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타고난 유전과 나이. 먼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두 가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전입니다. 여러 쌍둥이 연구와 가족 연구를 종합하면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는데 타고난 유전적 소인이 차지하는 몫은 대략 40에서 60%로 추정됩니다. 환경 요인과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가 이른 나이, 즉 남성은 55세, 여성은 65세 이전에 심장, 혈관병을 앓았다면 그 자체가 위험을 약 1.5배에서 2배까지 높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심장병이 생긴 것이 온전히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식탐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이입니다. 나이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인자입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며 동맥경화가 쌓일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아도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타고난 유전적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 즉 금연하고 비만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건강하게 먹는 것을 지킨 사람들은 관상동맥 사건이 약 46%나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타고난 패는 바꿀 수 없어도 그 패로 치는 게임의 결과는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기에 유명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52개국에서 심근경색 환자와 건강한 사람 약 3만 명을 비교한 연구인데, 놀랍게도 단 9가지의 위험인자가 심근경색 발생의 90% 이상을 설명했습니다. 그 9가지는 이상지질, 즉 나쁜 콜레스테롤, 흡연, 스트레스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 당뇨병, 고혈압, 복부비만, 그리고 보호 역할을 하는 채소과일 섭취, 규칙적인 운동, 적정 음주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균형의 이상과 흡연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심근경색의 상당 부분이 설명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위험인자들이 겹칠수록 위험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진다는 점입니다. 흡연과 고혈압, 당뇨, 세 가지를 함께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위험이 약 13배였고, 여기에 콜레스테롤 이상까지 더해지면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즉 위험인자 하나하나는 벽돌 한 장 같지만 여러 장이 쌓이면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무섭게 곱해집니다. 그럼 나에게 가장 큰 위험인자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인구 전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인구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흔하기 때문이지, 특정한 나 한 사람에게 항상 가장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에게 가장 큰 위험인자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얼마나 심하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내게 가장 큰 위험인자를 알 수 있을까요? 상당 부분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혈액검사로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그리고 혈압을 확인합니다. 흡연 여부와 조기 심장병 가족력을 함께 봅니다. 여기에 더해 애매하거나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을 때 쓰는 강력한 검사가 관상동맥 칼슘 점수입니다. 이것은 심장 혈관의 석회화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데, 유전과 생활습관, 그동안 쌓인 위험인자의 결과가 실제 혈관에 얼마나 새겨졌는지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점수가 0점이면 가까운 미래의 위험이 상당히 낮다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다만 0점이라고 안심하고 관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흡연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칼슘 점수가 0이어도 위험은 여전히 올라가므로 위험인자 관리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위험인자가 없는데 젊은데도 병이 생기는 이유.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콜레스테롤도 혈압도 정상이고 아직 젊은데 심장 혈관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유전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태어날 때부터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게 타고나는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겉보기엔 건강해도 어릴 때부터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 이른 나이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젊은 여성에게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자발성 관상동맥 박리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맥경화 때문이 아니라 혈관벽 자체가 갑자기 찢어지면서 생기는데 실제로 50세 미만 여성 급성 심근경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셋째, 혈관이 발작적으로 수축하는 관상동맥 연축, 류마티스 같은 만성 염증 질환, 일부 약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의학이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자녀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젊고 위험인자가 없는데도 병이 생겼다면 표준적인 검사만으로 넘기지 말고 이런 숨은 원인들을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위험인자를 조절하면 얼마나 이득일까요? 이제 가장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각각의 위험인자를 조절하면 실제로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요? 놀랍도록 구체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부터 보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약 39, 즉 40 가까이 낮출 때마다 주요 심혈관 사건이 약 22%씩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이하로는 소용없다는 바닥이 없다는 점입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이득이 이어집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 혈압을 10만 낮춰도 주요 심혈관 사건이 약 20%, 뇌졸중은 약 27% 줄어듭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든 아니든 기저혈압이 높든 낮든 이득이 나타났습니다. 수면의 효과는 특히 극적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1년 뒤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흡연자의 약 절반으로 떨어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비흡연자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금연은 웬만한 약보다도 위험을 크게 줄이는 가장 강력한 한방입니다. 여기에 식습관도 있습니다. 앞서 다른 편에서 말씀드린 지중해식 식단은 고위험군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을 약 30% 줄였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도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뚜렷하게 낮춥니다. 언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득의 크기를 바꿉니다.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빠를수록 오래일수록 이득이 큽니다. 콜레스테롤은 평생에 걸쳐 쌓이는 누적의 성질에 같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오랫동안 콜레스테롤이 낮게 유지된 사람은 나중에 약으로 잠깐 낮춘 사람보다 훨씬 큰 이득, 대략 3배에 이르는 위험 감소를 얻습니다. 오늘의 관리가 30년 뒤의 혈관을 결정합니다. 둘째, 여러 개를 함께 조절할 때 이득이 곱해집니다. 위험이 곱으로 쌓였듯이 관리도 곱으로 돌아옵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 55세의 콜레스테롤 혈압이 정상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당뇨가 없는 남성은 80세까지 심혈관으로 사망할 위험이 약 4.7%에 불과했지만 주요 위험인자를 2개 이상 가진 남성은 약 29.6%로 6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함께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내 위험 지도를 그리십시오. 콜레스테롤과 혈당, 혈압 수치를 확인하고 흡연 여부와 조기 심장병 가족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상동맥 칼슘 점수까지 확인해 내 혈관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에게 가장 큰 위험인자부터 우선 손보되 한 가지만 붙잡지 말고 여러 개를 함께 관리하십시오. 담배를 피운다면 금연이 가장 큰 한방이고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이 높다면 생활습관과 필요한 약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젊을 때부터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전과 나이를 탓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고난 위험이 높아도 건강한 생활습관은 그 위험을 절반 가까이 덜어냅니다. 반대로 위험인자가 적다고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심장혈관병은 여러 요인이 곱해져 만들어지고 조기에 오래 관리할수록 그 곱셈을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미래에도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콩닥콩닥터 정한샘이었습니다.